자, 친엄마 만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거남을 구하려고 성폭행 당한 딸에게 할 수 없는 짓을 한 엄마가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 뭐 이런 엄마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5살이던 자신의 딸을 동거남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거남을 구하기 위해서 딸에게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거남을 위해서 선처까지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것도 외면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요양원에서 딸은 혼자 출산을 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녀를 버리고 동거남을 구하기 위해서 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엄마들은. 그러니까 뭐 인면수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즉 그야말로 이제 동거남을 선택한 것이죠. 그 네. 딸이 어떤 성폭행 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나름대로의 그 모든 그 고도의 노력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즉 딸과 동거남이 소위 말해서 그 법적인 이제 결혼 상태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자연스럽게 뭐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저 엄마가 정말 친모인지 사실은 이제 그 딸을 왜 자기의 그야말로 피부치로 생각을 못한 것인지 이건 상당히 제가 그 범죄 심리를 뭐 전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해하기 상당히 난해한 뭐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 지금 보면은 동거남의 석방을 위해서 그 성폭행한 동거남하고 결혼한 것처럼 해라. 그리고 네가 원했던 거를 하라라고 인정을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 성폭행범하고 피해자하고 가끔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혼인 사이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형량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엄마가 그걸 노리고 이제 혼인 신고를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엄마가 정신이 나간 거죠. 눈에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남자랑과의 그릇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 딸이 희생되는 것도 지금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15살짜리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을 해서 임신까지 시켰는데 그 결혼을 했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무조건 선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동의를 하거나 이러면? 무조건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 유죄 강간이다. 실제로 네.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이제 간음행위를 했다라는 거를 주장해가지고 이제 그 인정돼서 처벌을 좀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탄원서를 넣고 뭐 이제 실제로는 원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사실은 뭐 형량이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라고 본다면은 실제로는 강간죄 성립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과연 이 엄마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실제로 동거남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무지막지한 폭력을 이 엄마에게도 행사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 그 엄마가 정신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동거남과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리 판단을 할 수 없게 그렇게 약간의 그런 그 판단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엄마도 뭐 물론 자기 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렀고 참 엄마라고도 할 수 없지만 오히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피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수사라든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딸의 입장에서 보자. 이제 엄마 같지 않은 엄마의 행동을 했는데 저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딸이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그동안 딸이 사실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은요? 예, 왜냐하면 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법령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친권 상실을 청구하든지 그것도 다 검사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대리인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법원이 가사소송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딸 하지만 17살이면 다 사례 판별 능력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본인이 직접 친권 상실할 수 있게 이제 가사소송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겠다. 그래서 소송을 내면 되는 건가요?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 방법이. 그 소송을 낸다고 부모 자식 관계가 완전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미성년자의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에 대한 거소 지정권이라든지 재산 관리권이라든지 이렇게 법적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17살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한 친권자가 부적격하다, 상실시켜 달라 이렇게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어쨌든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이제 통과가 돼서 처리가 될 예정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학대받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았느냐. 이제 그동안 반성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얼마 정도의 얼마큼 강력한 그런 권리가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느냐 이거는 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확진할 수 없고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그 미성년 자녀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었
앞섰을 때보다는 당연히 권리가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제대로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예. 만드는 것보다. 예. 근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예. 그 절차에 있어서 절차 보조인 제도를 준다고 하는데 아니면 뭐 면접부터 보조인 제도 이런 보조인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법원에서 굉장히 좀 엄격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임명을 해야 예.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 소송법 개정안의 가장 예. 큰 취지는 뭐냐면 예. 더 이상 자녀를 소송의 객체라든지 그 물건처럼 여기지 않겠다. 예.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주겠다. 그렇죠. 뭐 그동안 이렇게 이런 일이 말하겠죠.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농담처럼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잖아요. 실제로 소송에서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다툴 때, 그리고 예. 친권 양육권자에 대해서 엄마가 키우겠다고, 아빠는 또 내가 키우겠다고 하고. 예. 그런데 그동안 그래서 그 자녀한테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또 법원에 따라서는 자녀를 또 개입시키는 것이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갈렸거든요. 예. 근데 사실 자녀가 제일 솔직하고 제일 순수하고 잘합니다. 예. 본인이 누구하고 살지 또 누가 잘못했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렇게 자녀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의 법 개정을 생각합니다. 지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구태의연한 아주 해묵은 질문이긴 한데 요즘 기사를 보면은 이혼 가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진정하게 크게 문제인데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는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하면 무조건 엄마를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현실적으로 아빠를 택하는 가정들도 있다고 그래요, 자녀들도.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미성년자들도 네. 본인이 이제 뭐 일정한 우주관과 세계관, 가치관이 뭐 있다 보니까 네. 단순히 뭐 어떤 강압이라든가 네. 세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이번 그 가사소송법의 개정의 취지가 아닌가. 즉 미성년이 단순한 뭐 수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만한 네. 가사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네. 이제 법원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네. 미흡했던 것을 보완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혼 관계에 있어서도 예. 과거에는 아이들의 그 의견 자체가 잘 반영이 예. 안 되고 예. 표현이 되는데 한계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예.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 시대의 어떤 흐름의 반영에 있어서 어떤 개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이혼 가정 계속 늘고 있는데 이제는 양육비를 한 달만 주지 않아도 바로 유치장에 가야 되는 신세가 되죠. 사실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를 못 받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아빠도 아, 마찬가지고요. 예. 왜냐하면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근데 아빠가 뭐 실직을 했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예. 자신은 충분히 소득이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 전처가 미워가지고. 아. 감정적인 것 때문에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안 주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재산을 찾아가지고 압류하고 이렇게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또 감치명령이라고 한 달 동안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도가 있는데 네. 그것은 양육비를 적어도 3달 이상 안 주고 또 아주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매우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예. 한 달만 안 줄 경우에도 바로 감치 구속할 수 있는 그렇게 강력한 제도가 생겼고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육비를 돈이 있어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뭐 경우가 많겠지만 재혼을 했는데 예. 재혼한 배우자가 전처와의 소생의 사이에서 있던 그 자녀에게 돈 주지 마라. 왜 주냐?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예. 전처와의 그런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막거나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본인의 그런 가정 생활에도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개월, 지금 현재 법은 3개월 이상 안 줬을 경우이니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만 안 줬을 때도 유치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긍정적으로 변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현상의 한 단면이 이렇게 투영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쪼개진 가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즉 이혼 가정이 증가하고 또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어떤 양육에 관한 책무라든가 책임은 이제 그 소홀히 하고 있다. 뭐 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많이 그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예. 라고 하는 사실 그 사회의 예. 한 단면이 사실 법에 저렇게 그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반가운 소식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죠. 조금 이제 뭐, 논리적인 예, 비약이 있지 않나 변화된 실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씁쓸한 면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완 장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